앞에서 손승희의 통해서 일단 시장의 흐름을 읽어봤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과 함께 파워마켓 진행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2000선 안착을 하느냐 이게 좀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외 불확실성이 또 어느 쪽으로 튈지는 우리가 또 알 수가 없는 건데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주제 중에 약간은 좀 국내 이슈들이 더 많습니다. 뭐 좀 주제를 먼저 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부장님 좀 같이 봐주실까요? 아, 괜찮습니까? 좀 보기에? 예, 아주 상큼합니다. 상큼한가요? 네. 일단 오늘 크게 4가지 주제를 좀 뽑아봤는데요. 어제 발표가 됐던 그 부동산 대책, 그 DTI 규제 완화는 이제 연장하지 않고, 그렇죠? 민가택제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풀어주는 이런 쪽으로 좀 주제가 나왔는데, 물론 잠시 후에 건설주 또 은행주 영향까지 짚어볼 테고, 이번에 그 DTI 규제는 그 완화하는 걸 연장하지 않기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세요? 뭐 시장의 종목 그 동향을 보기 이전에. 일단 그것만 본다면은 예. DTI 규제, 이거 DTI를 이제 완화한 이유가 부동산 거래가 너무 죽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건설 시장을 좀 부동산 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했다라는 걸 봤을 때 가격이 아니라 거래. 예. 그렇죠. 부동산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DTI 규제를 좀 완화를 했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시 DTI 규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보면. 예, 그것만 보면 그런데 예. 이제 그 정부에서 그거 외에도 몇 가지 그 보완 대책을 그렇죠. 내놨습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소액 대출 한도도 1억으로 늘리고 주택 이 DTI 비율 특례 조치도 좀 올리고 또 거기다가 취득세를 인하한 조치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주택 시장 이 활성화를 좀 어느 정도 하겠다. 즉 집값을 여기서 너무 내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거래가 유지가 되고 주택 시장도 뭐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는 걸 좀 잡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읽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택 시장 활성화 대책이 증시에는 뭐 호재 악재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오늘 특히나 이제 국내 주택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뭐 현대산업이 건설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건설주들은 대부분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루 전에는 LIG 건설의 좀 법정 권리 신청이나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었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DTI 이야기보다는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가 아니면은 취득세 감면 조치를 조금 더 호재로 읽을 수 있다. 건설주는 그러면은 이 호재를 바탕으로 좀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앞으로 더 보시나요? 일단 뭐 방금 지적 잘해 주셨는데 DTI 예. 규제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은 사실 뭐 거래세 이해나도 뭐 세금 1% 깎아준다고 그래서 집을 갑자기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는 건 물론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건설업계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특히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이 그동안 이제 분양가가 좀 묶여 있는 바람에 예. 좀 활성화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국내 주택 건설 시장이 또 그 최근 몇 년 동안에 주택 공급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주택 공급이 특히 서울 도심 지역과 부도심 지역 쪽에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또 괜찮은 주택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 이런 것들이 특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전반적인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종합해서 봤을 때 건설업계는 좀 악재보다는 호재성이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국회를 좀 통과하는데 지난번에도 사실 국회를 통과를 못했었죠. 올렸는데 야당이 반대를 못했었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건설업계 같은 경우는 뭐 LIG 건설 부도 말고도 몇 개가 지금 더 있다라는 후문들이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조금 그 투자 심리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대형 건설사하고 중소형 건설사를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 부동산 대책만 놓고 봤을 때 건설주의 좀 호재인 건 맞지만 시간이 좀 길게 반영이 돼야만 하는 호재고 국회 통과도 이제 남아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럼 은행주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 은행주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긴 한데 DTI 규제가 완화될 때는 약간 좀 호재로 그 당시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게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제 규제 완화가 연장되지 않는다니까 악재로 인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반대 측면에서 논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자체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될까요? 일단 아무래도 DTI 규제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예. 대출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그쵸. 보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대출이 가장 큰 자산, 영업 수단이자 자산인데 대출이 좀 제한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분명히 악재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악재는 분명하지만 전체 은행의 뭐 어떤 영업력을 봤을 때 뭐 이게 크게 은행의 주가를 떨어뜨릴 만한 뭐 10% 이상 떨어뜨릴 만한 그런 악재는 아니고 뭐 오늘 내일 그 정도 반영이 되면 어느 정도 악재는 좀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은행주 뭐 여기서 팔아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중립적이다라고 보는 게 더 옳다고 보겠죠. 지난 그 8월에 대책이 나왔던 거죠. 그때 8월에는 좀 DTI 이제 풀어주면서 호재로 인식이 됐지만 지금은 악재로 인식하는 것도 약간 짧을 거다. 근데 그때는 사실 8월 달에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쵸, 그때는 올라오는 상황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또 사실 2천도 지금 간당간당하면서 좀 조정 우려도 상당히 나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딱 DTI 규제가 완화가 되고 다시 재개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 같은 것도 좀 그런 건 상관이 있죠. 그렇죠. 워낙에 뭐 주식시장에는 한두 가지 뉴스만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도 머리가 좀 아픈 것 같습니다. 그 코스닥 쪽으로 한번 좀 눈을 돌려볼까요? 다른 주제 중에 지금 그 부장님 있는 쪽에 퇴출 대란이라는 것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늘상 3월 말이 되면은 반복이 되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것도 이제 주총 일주일 전까지 이제 감사 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그게 따지고 보니까 오늘까지더라고요. 사실상 그렇죠. 오늘까지 감사 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패 사유에 또 해당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코스닥 기업들 약간은 좀 위험할 텐데 어떻게 좀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은 기업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사실 오늘까지 감사 보고서를 주총 8일 전까지 내야 그쵸.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주주들이 이달이 31일까지 검토를 주주들이 해야 되니까 예.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 오늘까지 내지 않더라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이 규정상 문제가 없을 뿐이지 오늘까지 내야 되는데도 못 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미 문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작년에도 그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회사들이 코스닥의 45개사, 코스피의 11개사에서 56개 회사가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결국 37개사가 퇴출을 당했고요. 나머지 회사도 보고서를 뭐 다음날 제출했지만 결국 뭐 우회 상장이라든가 관리 종목 들어가고 거의 살아남은 게 없다라는 것을 봤을 때 오늘까지 제출을 못한 회사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총 8일 전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은 31일 날 주총이 열린다라는 그런 계산이었죠. 예. 사실 그 기업들이 이제 주총을 공시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저께 그 29일 날 주총이 열리기로 했던 것 그 기업들은 또 29일 기준으로 그렇죠. 해서 그저께까지 제출했어야 됐고요. 그렇죠. 근데 어저께 그 30일 날 주총을 여는 회사가 이제 뭐 히스토스템, PLA, 지노시스템, 포유먼, 앱솔루션, 세계투어, 클라스타, 유비트론, 디패션 이런 기업들이 공시를 했는데 이게 또 어저께까지 제출을 못한 상황이라서 조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 외에도 이미 의견 거절을 받은 그런 회사들도 9개사나 있습니다. 유가증권 1개 회사하고 코스닥에 8개사가 있고요. 또 감사 의견과는 무관하게 상장 폐지 우려가 나오는 회사들도 많죠. 뭐 자본 잠식, 전액 자본 잠식도 있을 거고. 최근에도 7개 회사가 자본 전액 잠식 등으로 관리 종목이 이제 지정이 됐고요. 여기다가 뭐 횡령 배임 때문에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는 회사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코스닥에서 퇴출을,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에서 퇴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값들, 액면값도 좀 낮은 주식들은 사실 급등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그런 종목들을 더 좋아하시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종목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적자가 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주식의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원칙만 잘 지켜가신다면은 이런 퇴출 공포에서는 무난히 벗어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 리스크를 진다면 하이 리턴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안정성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뭐 정리를 해보면은 감사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감사 의견 거절을 받거나 자본 잠식 상태거나 아니면은 또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그렇죠. 상패 실질 심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일단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한 번 더 워닝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시장 전략 한번 좀 여쭤볼게요. 결과론적으로 2000선 안착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그 위쪽까지도요.
장담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항상 저희는 그런 걸 여쭤보죠. 예, 코스피도 오늘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현재 지수 코스피가 201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리비아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고요. 또 도쿄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죠. 이미 그거로 인한 악재를 예. 다 회복을 했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 메나 사태를 비롯해서 리비아뿐만 아니라 예멘도 지금 굉장히 그렇고요. 시리아까지도 또 바레인은 또 워낙 그랬었고 확산이 되고 있고, 일본 원전도 지금 일각에서는 전원이 복구됐다고 그러지만은 냉각 펌프가 아직 가동되고 있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 또 흰 연기도 가끔 또 피어나오고, 또 후쿠오카 쪽에서 또 지진도 또 이렇게 나오고, 예, 그런 것들 아직까지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또 일본발 부품 대란 우려, 또 거기다가 일본 때문에 글로벌 소비가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들도 지금 좀 이런 것들은 장기 펀더멘탈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 주식형 펀드로 돈이 그동안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1900 후반대 가면서 지금 오히려 유출 쪽으로 좀 빠지고 있고, 자, 그럼 외국인들이 사주느냐? 외국인들도 최근 며칠 동안은 사줬습니다만 그렇게 시원하게 사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급적으로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펀더멘탈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걸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은 다만 여기서 좀 출렁출렁거리면서 뭔가 새로운 국면을 모색할 때까지 여기서 추가 상승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어쨌든 유가 상승이 지금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유럽의 금리 인상 문제도 지금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영국이 CPI가 4%로 굉장히 높게 나왔죠. 또 오늘 거의 한 2년 반 만에 영국 물가도 제일 높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2000선 위에서는 주식을 한번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는 그렇게 급락이 없다면은 좀 등락이 좀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들, 여전히 실적이 좋은 주식들, 자동차, 화학 그런 것들이 또 대부분 또 이번 일본 대지진의 수혜주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오늘도 좋고 어제도 좋고 그저께도 좋고 그렇고 앞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런 쪽은 주가가 좀 출렁출렁거릴 때마다 저가 매수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주식 비중은 좀 2000선 위에서는 좀 줄이는 게 낫고, 추격 매수는 좀 금물이고, 그 중에서 몇 개를 좀 압축해서 가자면은 화학, 자동차, 조선철강까지만. 그렇죠. 네.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통해서 파워마켓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